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그 한국 PN 뭐였나? 한국 BNC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오늘 좀 상한가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저번 영상에 뭐라고 올렸냐면, 여기를 깨지 않고 요 정도 내려오면은 다 받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말고 금요일에 이제 저가가 살짝 오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1차 매수 정도는 이제 되고 이제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요거를 매도를 하게 된다면 요 부분에서 매도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오늘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제 음봉 1월 22일 음봉에 대한 그 거래량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몇 프로가 뜨던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진동에 대한 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한 7% 정도 갭이 뜨지 않을까 보고, 여기 요 사이에서 정리를 아마 해주시는 것이 8,800원 정도 맥스, 요 정도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요거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은 일단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 사실 저번 주에도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저저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그 네이버가 인수한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세가 몰려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었는데, 네이버 측에서는 인수 안 할 거고, 그다음 제주은행에서도 그런 제안 받은 적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오늘 라인에서는 이게 짧은 모습의 공격 산파가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더라도 일단은 저는 오늘의 맥스가 아마 잘하면 상한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어찌됐든 요거는 지금 이제 매도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매도 구간으로 신규 진입을 하는 상황이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구간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가 지지가 이제 가장 강한 라인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한 5,000원 선, 이 5,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은,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끊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000원 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요 5,000원 선에서 여기에서 이제 네모칸에서 이제 매수가 이제 여기가, 그러면 이게 방향이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뜨게 되면은 8,000원 정도에서 한 그 8,500원 정도, 8,500원 정도 요렇게 한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사실은 근데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일단 이렇게가 가장 좋은 그림으로, 보유자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기대는 하지 말자. 어찌됐든 간에 매도로 일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지금 이제 사료가 되는 거고, 신규 진입 시점에서도 여기 네모칸 친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여기서 한번 걸려가지고 힘을 못 쓰게 되면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한 6,000원 선에서 신규 진입했다가 6,000원 선에서 짧게 치고 나오는 방법도 구사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5,000원에서 뚫리냐 안 뚫리냐를 보는 것이고, 그거가 이제 상방으로 떴을 때 화끈하게 밀고 올라가느냐, V자가 나오느냐 또는 나오지 않느냐를 두고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만 봐도 제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단기간에는 다시 살려낼 수 있어도 일단은 단기간에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싸우는 구간이에요. 매수와 매도세가 싸우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가더라도 월봉상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가야지 바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저거를 한번 봐볼게요. 저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볼 종목은 이제 NX라는 종목인데요. 요 NX라는 종목이 현재 그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앞그림에서 보시면은 충분한 매집이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뭐 들어온 거는 맞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는 맞는데 뭐 테마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엮으면 엮는 대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인 수급세 그게 좀 이제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단기적인 수급세가 이제 금융기관 쪽, 투신 쪽에서 이제 들어오고 뭐 기관 쪽에서도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현재 보시면은 그겁니다. 스위트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테리어 가구 기업이에요. 뭐 인테리어 가구 기업인데 인테리어 가구 기업 치고는 뭐 지금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뭐 한국 가구 뭐 이런 것도 볼만하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단타 치는 종목이고 NX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자리가 있어요. 갈 자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00원에서 3,300원 선?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3,000원에서 3,300원 선. 요게 전부 다 매도 구간이니까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 분들은 이거를 들어갈 자리가 없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스윙의 관점이 아니고 단타의 관점으로서는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단타를 쳐야 되나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거래량을 들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하게 되면 위에서 살짝만 눌러도 금방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 이평선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단기 이평선은 우리가 편히 쓰는 게 보통 5일 이평선을 쓰게 되는데 이 5일 이평선보다는 이 종목의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이 10일 이평선을 써서 잡는 것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10일 이평선에 닿았을 때가 바로 매수 관점으로 해서 적당히 먹고 빠지고를 계속 반복해서 어디까지 3,000원에서 3,3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여차 잘못해서 따라 들어가면 또 바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이평선에 맞았을 때만 그때만 이제 매수가 좀 유효하게 되는 거고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해서 올랐을 때는 이거를 매도 관점으로 해서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NX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SK이노베이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SK이노베이션은 뭐 우량주죠. 우량주인데 뭐 최근에 월봉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상장 이래로 2007년도부터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구간을 만드는 것이 언제입니까? 1월달부터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거죠, 모양이. 그렇다면은 이게 1월달에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요 앞전의 그림에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가 바로 타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한번 더 갈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달리는 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현재 달리는 말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간적으로 봤을 때도 35만원 선까지도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상도 살짝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에서 38 정도 30, 펜이 자꾸 안 누르지네요. 자, 35만원에서 한 38만원 선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를 절대 깨면 안 되냐라고 봤을 때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매물벽을 갭으로 딱 떠서 보내죠. 요 거래량 요날 갭으로 딱 떠서 보내는 요 자리에 대한 시가 부분을 깨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거죠. 1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은 1월 4일에 한 20만원권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뭐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뭐 옆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시세 탄력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20만까지 내려오리라고는 별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5만원에서 38만원 선까지 한번 치고 깨지더라도 이렇게 움직이지 바로 여기에서 내려왔다 가진 않아요. 한번 세게 들어 올렸다가 깨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보유를 하신 분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고, 요거가 지금 1월 11일 날에 꼬리 부근을 내일 한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장중 단타는 요 부분에서 한번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 눌림을 잡고 대응을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고가 부근에서 단타를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31만 8,500원 요 자리 요 가격 라인을 넘어갔을 때 단타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구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이 이평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이격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스윙으로 끌고 다니기에는 박스 구간이 너무 큽니다. 그 박스 구간이 현재 20만원부터 한 30만원, 35만원까지 이만큼이 박스 구간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계속 들고 다니기에는, 신규가 여기서 사서 계속 들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신규로 하더라도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시면서 좀 관심 좀 더 뒀으면은 뭐 매매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